안녕하세요. 재밌는 한문 이야기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문 영역 풀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하게 태블릿 PC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한 사람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수능 한문 부담없이 편안하게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만점을 향하여 파이팅! 자, 1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 보시면 같은 동물을 소재로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소가 두 마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는 문제죠. 첫 번째 1번 한자는, 그렇죠, 1번 한자는 방패 한자가 되고, 두 번째 한자는 반반자죠. 절반을 나눴다고 할 때. 세 번째 한자는 소우자고, 네 번째 한자는 어조사 우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자는 낫 오자. 그렇게 해서 소의 뜻을 가진 한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상반되는 뜻이니까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나열된 거 찾으면 되겠죠. 기억 보시면 이길 승자에 질 부자, 승부 뜻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니까 쉴 휴자에 쉴 식자네요. 휴식, 같은 뜻을 가진 한자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요. 자, 디귿 보니까 클 거자에 큰 대자, 같은 뜻이죠. 디귿도 안 되고요. 자, 리을 보니까 상줄 상자에 벌할 벌자입니다. 상과 벌 뜻이 반대죠. 리을도 맞고요. 그래서 상반되는 뜻 기억, 리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단어를 보시면 박빙이라고 되어 있죠. 열불 박자에 얼음빙자, 우리가 살얼음을 박빙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서 근소한 차이를 우리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학생이 박빙이라고 읽어요 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여학생이 살얼음이라는 뜻으로 근소한 차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아주 얇게 언 얼음, 그래서 살얼음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서 근소한 차이를 우리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니은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디귿 학생, 유의어로는 최고가 있어요. 근소한 차이와 최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네, 디귿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리을, 오늘 경기는 박빙의 접전이 펼쳐질 것 같아. 맞는 말이죠. 근소한 차이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 박빙의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여학생이 이 한자의 음은 이것과 같아. 지을 조자, 만들 조자죠. 조자라는 한자입니다. 자, 보기에서 조가 아닌 한자를 일단 먼저 찾아보면, 두 번째 한자가 처음 초자죠. 두 번째 한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자도 마찬가지 닮을 초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과 5번은 이제 제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학생이 밝을 명자와 부수가 같이, 밝을 명자의 부수는 해일자죠. 해일자가 아닌 부수 한자 찾으면 일단 1번과 4번은 해일자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여학생이 총획은 먼저 선자와 같아. 획수를 한번 적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입니다. 자, 세 번째 한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죠. 맞고요. 다음 네 번째 학생이
이 글자 뒤에 기자를 결합하면 이른 시기를 나타내. 이 기자가 기약할 기자죠. 기약하다. 근데 이 기자는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 할 때 이르다라는 한자가 앞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한자가 바로 이를 조자입니다. 그래서 조기가 이른 시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원래의 뜻은 돗자리를 말다인데 확장된 뜻은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혀 나가다가 확장된 뜻입니다. 보기를 보면 상석, 위상자의 자리석자 해서 상석은 해석 그대로 하면 윗자리가 되죠.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를 상석이라고 합니다. 단어장과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석차, 자리석자의 버금차자. 이 차자는 차례, 순서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차는 자리의 순서를 우리는 석차라고 합니다. 단어장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 말석, 끝 말자의 자리석자. 그래서 해석하면 끝자리가 되죠. 더 나아가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앉는 곳을 말석이라고 합니다. 4번 석권, 자리석자의 채권자죠. 이 책권자의 밑에 부분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책을 둘둘 말았다라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가 말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권은 돗자리를 말듯이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석권이라고 합니다. 단어장과 부합하죠. 5번 좌석이죠. 좌석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앉는 자리를 좌석이라고 합니다. 단어장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성어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가로 열쇠 보시면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깨는 말. 어떤 성어죠? 그렇죠.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남을 꿰는 말. 우리는 이것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세로 열쇠 보면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라는 성어죠. 그렇죠. 언중유골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동시에 들어갈 한자는 말씀 원자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자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한자는 달을 타자죠. 타인할 때 달을 타자. 세 번째 한자는 뜻지자. 네 번째 한자는 가운데 중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한자는 뜻의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일단 대화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 여학생이 외국에 나오니 차를 타기도 쉽지 않다. 뭐라고 쓰여 있어? 라고 물으니까 옆에 학생이 버스를 갈아탈 때 요금을 깎아준대. 여기서 갈아타기를 전승이라고 하네 라고 했습니다. 옮길 전자, 구를 전자의 탈승자죠. 그래서 옮겨타다, 굴러타다, 옮겨타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갈아타는 거를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한국에는 전승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승이라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한국에서 갈아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환승이라고 합니다. 환자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한자, 그렇죠. 같을 동자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합할 합자가 되죠. 자, 세 번째 한자는 가시갱 또는 고칠 경자가 되고요. 네 번째 한자는 바꿀 한자. 다섯 번째 한자는 돌아올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들어간 4번 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타는 것, 갈아타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승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8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을 잠시 읽어보면 송나라 호전이 학자 양씨를 배웠는데 양씨가 자신의 두 팔꿈치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이 팔꿈치를 책상에서 떼지 않고 공부한 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그런 뒤에야도 진전이 있었다네 라고 말했다. 자, 지금 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것과 관련된 성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즉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성어 보시면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주는 먹이의 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원숭이들에게 이제 먹이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어서 그럼 좋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아침에 좀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7개로 갔죠. 즉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거를 우리는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글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3번 각골명심.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즉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를 각골명심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4번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를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5번 용두삼이. 용머리에 뱀꼬리. 즉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끝이 아주 흐지부지 될 때를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학생이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이라는 말이지. 보니까 지금 보면 백석불굴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두 번째 한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런 성어가 되려면 한 글자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 번째 학생이 맞아, 두 번째 글자를 고쳐야 해. 백석불굴이 아니라 백절불굴이 되죠.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꺾을 절자를 찾아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빌기자죠. 2번은 끊을 절자. 3번 마찬가지 끊을 절자. 4번은 바소자죠. 5번은 꺾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절자, 꺾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당연히 5번밖에 없죠.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기억에 해당하는 한자로 옳은 것은. 보니까 삼밀, 위에 옆에 보니까 밀집, 빽빽하게 모이는 거를 밀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모일집자죠. 그러면 당연히 밀자는 빽빽하다 뜻을 가진 밀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밀접, 밀폐, 마찬가지로 빽빽하다 뜻을 가진 한자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10번 보기 보시면 1번은 빽빽할 밀자죠. 그렇죠. 2번은 집, 우자입니다. 세 번째는 지킬 숫자고요. 네 번째는 완전할 완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창문할 때, 창을 내다 할 때 창자입니다. 그래서 빽빽하다 뜻을 가진 밀자, 당연히 1번이 되겠네요.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일단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냄새가 난초와 같다. 이렇게 되죠. 즉,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정과 관련 있는 성어 찾으면 되겠죠? 1번 보시면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를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내용과 관련 없죠? 2번 동상이몽, 같은 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즉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3번 금란지교,
쇠와 난초의 사귐. 이게 뭐냐면 여기 문장 보시면 금자와 란자 보이죠? 이 두 글자를 따서 이렇게 성어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난초의 사귐처럼 아주 아름다운 친한 친구 관계, 아름다운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 금란지교입니다. 정답이 되겠죠? 일단 4번 보시면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즉 어떤 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가 바로 결리사의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이 없죠? 5번 단기지게, 배틀을 끊는 경계, 이렇게 되죠.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중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 짜던 배를 끊음으로써 자식에게 학문이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고사가 바로 단기지계가 되겠습니다. 즉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기지계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허물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나 허물을 고치는 것은 어려움이 된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나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된다. 즉 말하는 거라든지 고치는 것은 말을 하는 거라든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걸 고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즉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성은 지혜로운 성품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실천입니다. 내용과 관련이 있죠. 3번 비난, 남을 헐뜯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개정, 어떻게 정해진 거를 고치는 거를 개정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5번 위선,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은? 자, 1번. 아군은 거침없는 기세로 적군을 물리쳤어. 거침없는 기세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파죽지세. 한자 다 들어가 있나요? 보시면 파죽지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우리 할아버지는 남다른 안목을 지니셨어.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이죠. 노마지지입니다. 자, 노마지지 보시면 노자, 마자, 지자가 들어가 있지만 지혜로울 지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안 되고요. 3번. 시간이 없다고 대충대충 보고 넘어간다.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뜻이죠. 주마간산입니다. 죽 있고 주자 있고 마. 하지만 간자도 보이지 않고 산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도 안 되고요. 4번.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귓등으로 듣지 않더군. 우리가 소 귀에 책을 읽어주면 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이게 바로 우이독경입니다. 우이독경. 아까 3번은 주마간산이었죠. 4번 우이독경 보시면 우자도 보이지 않고 이자, 그 다음에 독자 보이지 않고 경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4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5번. 그 사람은 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야. 어렸을 때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같이 타면서 놀던 아주 친한 친구를 우리는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죽, 마, 하지만 고자도 보이지 않고 우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그래서 13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자, 참고로 이런 문제는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우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들어간 위치를 앞에 문장에 들어간 한자와 위치와 비교했을 때 보통 반대의 뜻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에 단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마 당연히 장점이 나올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장점에 해당되는 한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인. 여기서 길인은 훌륭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듣기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장자고요. 뒤에 용인. 용인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용인이라고 합니다. 용렬한 사람.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바로 장점을 나타내는 길장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른 한자 보시면 1번 한자는 이를 실자가 되죠. 2번은 그르칠 오자, 잘못될 오자입니다. 3번은 악할 악자 또는 미워하다 할 때는 소리가 오가 되죠. 4번은 약할 약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5문제도 마찬가지 14번과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대우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뒷문장의 그 한자의 위치만 잘 보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려울 한자가 제일 뒤에 들어가 있죠. 어렵다의 반대 한자가 쉽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니까 쉬울 이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아마 제일 뒤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위자가 제일 앞에 있죠. 마찬가지 이 위자가 제일 앞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세 번째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 세 번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주면 기억에는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적으면 그래서 다, 라, 가,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귀한 사람은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은 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학생이 멋지네, 기둥 모양 암석에 마디도 보이고 결도 보이네 라고 하니까 이 여학생이 그래, 그 마디와 결을 전리라고 해. 그런데 기둥 모양으로 생겨서 무슨 상 전리라고 해. 여기 기억과 상이 기둥 모양이라는 뜻이죠. 이 상이 모양이라는 뜻이니까 기억에는 기둥의 뜻을 가진 한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림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둥의 뜻을 가진 주자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주인 주자죠. 두 번째 한자는 두루 주자입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배 주자죠. 네 번째 한자 기둥 주자입니다. 다섯 번째 한자 구슬 주자입니다. 주자의 한자를 모두 다 배치해 놓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자, 17번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직접 살펴와서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단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한 뒤에 직접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안 되는 점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지 마셔야 하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잘 살펴라가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아라와 내용이 관련 깊은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해석을 해보면 재앙이죠.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살피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3과 끝을 처음과 같이 한다면 일에 폐함이 없다. 즉 일에 실패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끝과 처음이 있다. 전혀 살피는 것과 관련이 없죠. 자, 4번 은혜를 베풀었음에 보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든 추회, 즉 후회하지 마라. 살펴라고 관련이 없죠. 자, 5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세요. 즉 살펴라와 관련이 된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1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에게는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즉 배우지 않는다면 곧 금수에 가깝다,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되죠. 즉 글은 가르침 또는 배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문제 보시면 18번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은, 자, 기역 보시면 앞에는 날 짐승 금자, 그 다음에 길 짐승 숫자, 그래서 짐승으로 뜻이 같은 한자가 나열되어 있는 병렬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병렬 관계 찾으면 되죠. 1번 보시면 하해, 강과 바다입니다. 같은 성분의 한자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 관계가 됩니다. 디은 하늘 천자 줄 부자, 하늘이 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술 관계가 되고요. 3번 황토, 흙은 흙인데 누런 흙입니다.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읽다 책을 이렇게 되죠. 책을 읽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술목 관계가 되고요. 5번 등교, 학교에 오르다, 학교에 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술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는 1번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윗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1번 인정,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음식, 먹는 거죠. 관련 없습니다. 3번 의관, 관련 없죠. 4번 주거, 사는 것, 전혀 관련 없습니다. 5번 교육, 가르침, 배움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해석해보면 활이 아니면 무엇으로서 화살이 갈 수 있으며, 즉 화살이 날아갈 수 있으며, 화살이 아니면 무엇으로서 중적 거꾸라면 적중이 되죠. 무엇으로서 적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장은 활과 화살은 서로 같이 있어야만이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즉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나타내는 문장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남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필요해.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뜻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협력과 관련 없죠. 2번도 안 되고요. 3번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해. 협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해. 협력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 협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면 셋이, 여기 셋자는 우리가 흔히 해셋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할 때. 근데 이 해셋자는 나이의 뜻도 있고 또는 설날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날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날 때, 즉 이 셋이는 설날입니다. 설날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한자는 여기 보시면 음과 뜻이 제시가 되어 있죠.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벗어난 한자이기 때문에 음과 뜻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흰 떡을 쳐서 만들어서 잘라서
탕으로 만들었다. 탕으로 만들었는데, 끓여서 탕으로 만들었는데, 춥거나 따뜻할 때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서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세속에 이르기를, 풍속에 이르기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한 해를 나이를 얻지 않는다고 이르니, 여기서 세자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나이를 얻지 못한다고 이르니, 즉 나이를 먹지 못한다고 이르니 내가 강명하여, 내가 억지로 이름하여 첨세병이라고 하였다. 자, 내용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떡국을 먹고 한 해의 나이를 먹었다. 그 내용이죠. 자, 보시면 21번 기억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 그대로 읽으면 정결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2번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윗글은 방금 설날 떡국 내용이었습니다. 찾으면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원일은 으뜸 원자의 해일자가 되죠. 음력 1월 1일을 우리는 원일이라고 합니다. 칠석, 청명, 추석, 하지 모두 설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2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무를 벨 때 그 근본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나무의 근본은 당연히 뿌리가 되죠. 그래서 나무를 벨 때 그 뿌리로부터 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베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생기고 반드시 다시 자라나고, 물을 막을 때 그 근원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그 근원으로부터 막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흐르고, 재앙을 없앨 때 그 기초, 그 근원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발본색원이죠. 중요한 내용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뿌리부터,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된다가 발본색원입니다. 발본색원에 대한 내용이죠. 23번 기역과 니은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기역 보시면 이 한자는 변방이라고 할 때는 새라고 읽고, 막히다 할 때는 색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을 막을 때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기역은 색이 됐고요. 그 다음 니은은 반드시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했었죠. 이 한자는 회복하다 할 때는 복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라고 해석이 될 때는 부라고 읽습니다. 아까 반드시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부가 되고요. 그래서 색과 부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24번 윗글의 중심 내용. 아까 중심 내용은 발본색원이었죠? 그렇죠. 중심 내용과 관계 있는 속담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발본색원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풀을 베려면 뿌리를 없이 하라. 그 근원부터 제거하라. 발본색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 관련 없죠? 5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2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학이 나왔네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상은 사람 이름입니다. 왕상의 성품이 효성스러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어머니가 일찍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뜻이죠. 왕상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왕상이 당연히 효성이 깊으니까 물고기 구하러 가겠죠. 보시면 어머니가 일찍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원하셨는데, 먹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의 하늘이, 즉 그때의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왕상이 옷을 풀고, 즉 왕상이 옷을 벗고 이렇게 되죠. 장차 얼음을 쪼개서, 자, 이 부자 여기 1800자 벗어나니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차 얼음을 쪼개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지자는 그것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죠. 장차
얼음을 쪼개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얼음이 갑자기 스스로 갈라지니, 스스로 푸는 것은 스스로 갈라지니 쌍리,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한자도 마찬가지 잉어리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잉어가 튀어서 나오니 그것을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왕상의 효성이 지극하니까 하늘이 감동하여서 이렇게 두 마리의 잉어를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구두리 바꾸면 지성감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있죠. 일단 25번 의미상 기역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기역 보시면 왕상이 옷을 벗었다 이렇게 되죠. 보시면 1번은 막을 방자고요. 2번은 옷 복자, 3번은 매질 결자, 네 번째는 벗을 탈, 5번은 붙을 착자입니다. 자, 벗다라는 한자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다는 내용이었죠. 1번 보시면 욕속부달,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연목9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연목9어라고 합니다. 관련 없죠. 3번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식견이 좁은 거를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관련 없죠. 4번 사필기정,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온다. 전혀 관련이 없죠. 5번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다. 지성감천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2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사 내용입니다. 해석해보면 이공수는 사람 이름이죠. 이공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가 길 중간에서 말이 고나였는데, 즉 말이 지쳐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말이 지쳐 있어서 사람이 없는 들에 곡식이 쌓여 있었는데 따르는 자가, 그 이공수를 따르는 자가 그 곡식을 취하여서 그 곡식을 취하여서 말에게 먹이니, 말이 지쳐 있었으니까 말에게 먹였겠죠. 말에게 먹였다. 그러니까 공수가, 그 이공수가 그때의 값으로서,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서 배를 곡식이 쌓아놓은 곳에 남겨두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곡식을 지금 말에게 먹였잖아요. 따르는 자가. 그러니까 이공수가 사람들이 보지 않았지만 그때의 값으로서 그 배를 남겨놓았다. 그 배를 곡식이 쌓여있는 곳에 남겨두었다. 따르는 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취하여 가져갈 것인데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자는, 아니 사람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그냥 먹이면 되지 왜 그때의 값으로서 이렇게 배를 남겨놓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수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그것은 알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만이 내 마음에 편안함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공수의 아주 청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솔직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 바로 이 보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7번 기역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은 것은, 자, 한 글자씩 보시면 기역은 북경으로부터였죠. 스스로가 아니라 뭐뭐로부터입니다. 1번은 안 되고요. 니은 지치다. 말이 지쳐 있었는데 해석이 맞죠? 자, 디귿 말에게 먹였다 이렇게 되죠. 먹다가 아니라 먹였답니다. 참, 리을 보시면 곡식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밤이 아니라 곡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미음 보시면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만이, 뭐뭐와 같다죠. 만약이 아니라 같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보시면 이공수가 어떤 사람한테 배를 주질 않았죠. 쌓아놓은 곡식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죠? 1번은 안 되고요.
2번 보시면 이공수가 다른 사람에게 배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3번 이공수가 쌓아둔 곡식 위에 배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 값으로서 배를 놓아두었습니다. 3번은 맞고요. 4번 따르는 자가 곡식 위에 배를 두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는 곡식 위에 배를 두지 않고 그냥 가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정답은 안 되고요. 5번 따르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30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 해석해보면 자길은 어제가 되죠? 어제 그 성의 시장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수건에 가득 찼네. 몸에 비단을 두르는 자를 몸에 비단을 두르는 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누에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네. 즉 누에 치는 사람이 아니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몸에 비단을 두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누에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좀 앞뒤가 막힌 거죠. 누에 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누에 치는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그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누에 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즉 그 고난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가시의 잠부가 되겠습니다. 자, 나 보면 비그친 긴 뚝에 풀빛이 짙은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슬픈 노래 들리는구나. 대동강물은 언제 다하겠는고 언제 마르겠는고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해지네. 즉 이별의 슬픔을 나타낸 시가 나시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보면 29번 기역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 보시면 눈물이 수건에 가득 찼네. 가득하다 맞죠? 자 니은 기르다 보시면 아니다. 누에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보시면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다 이렇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 대동강물은 언제 다하겠는고 언제 마르겠는고 다하다 맞죠? 5번 미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해지네. 더하다인데 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뜻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가의 첫째 구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구에 작일 있었죠. 어제 즉 시간적 배경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가에는 색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 지금 가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 세 번째 구, 네 번째 구에는 전혀 색깔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요. 3번 나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아까 남포에서 이별하고 있었죠. 공간적 배경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4번 나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나의 여기 네 번째 구 보시면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님과의 슬픔으로 인해서 매년 내가 대동강물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 대동강물이 불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눈물로 대동강물을 불릴 수는 없죠. 즉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눈물을 소재로 사용하였지. 아까 잠부의 시에서는 눈물이 수건에 가득 찼네. 그 다음에 송민의 시에서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해지네. 모두 다 눈물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점 받으셨나요? 홍 선생의 재미있는 한문 이야기 이번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